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황철중 대표고요. 대한유화 볼게요. 대한유화. 대한유화 보겠습니다. 자, 연봉부터 착실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당겨 볼게요. 당겨 보면 주가가 40만 원을 넘어간 적이 있었고요. 여기 있었고요. 4천 원대가 저거였습니다. 그러면 4만 원이 10배, 40만 원이 100배 간 건가요? 4천 원이 40만 원 갔으니까. 엄청나게 간 거네.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간 거죠? 네, 불과 10년 사이에 그만큼 갔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것 같고요. 작년에 코로나 때 많이 빠졌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엄청나게 빠졌다가 다시 급격히 올리면서 올해 40만 원대를 찍고 지금 현재 26만 7천 원에 돕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를 보게 되면 이 거래가 좀 많은 자리죠. 여기가 제일 많았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기서가 엄청나게 많이 교차되면서 많이 갖고 왔을 확률이 높죠. 누구는 열심히 팔아댔고 누구는 열심히 받았겠죠. 그 주가가 올라왔다 지지받고 현재 여기입니다. 이렇게. 좀 파동의 폭이 좀 넓어 보이죠. 그죠? 좀 넓어 보이죠? 자, 월봉 한번 볼게요. 월봉 한번 봅니다. 월봉 한번 보게 되면요. 파동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개 들었을 때 이렇게 한번 랠리를 펼쳤다. 그죠? 흐름을 깨니까 주가가 잠깐 빠졌다가 다시 살려서 흐름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다시 이렇게 내려오던 주가 흐름이 그죠? 여기도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던 흐름이 이렇게 머리를 들면서 바꾼 자리가 보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내려오던 주가 흐름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머리를 들어서 이렇게 바꾸죠. 여기서 머리를 들어서 바꾸듯이 이렇게. 여기도 그랬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주가가 쫙 랠리를 펼칩니다. 그죠? 그러다가 흐름이 깨니까 쫙 빠지다가 다시 여기서 머리를 들고 수렴을 좀 하죠. 여기서. 그죠? 이렇게 주가가 다시 빠지다가 다시 머리를 들더니 그때부터 주가는 또 급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식이 가지고 있는 패턴상의 움직임이죠. 여기가 그랬고요. 여기가 그랬고요. 여기가 그랬고요. 최근에 얘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봤더니 저점이 올라가는 이 대추세를 보게 되면 이 흐름도 깨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으로 참 착실하게 움직였다. 뭐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도 보게 되면 착실하게 부딪혔어요. 그렇죠? 착실하게 부딪혔죠? 이렇게.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요점을 틀었고요. 그 다음에 강한 흐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 자리는 살짝 걸쳐 있죠. 이렇게. 끝선에서 걸려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 흐름의 끝선, 이렇게 흘러가는 끝선에 이 저항 맞을 자리에서 저항을 맞은 거고요. 그죠? 이 흐름의 저항을 맞았고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는 이제 반등을 할 것이냐. 그죠? 그래서 이 흐름을 올본이 다시 이렇게 이어갈 것이냐. 이걸 그대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고가를 넘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할 것이냐. 이렇게. 아니면 이기지 못하고 주가가 이쪽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그죠? 혼조세를 펼쳐신가. 이게 중대한 지금 이 자리가 기로점에 놓인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런 부분. 자, 이 부분을요, 주봉으로 다시 한번 조금 더 쪼개서 한번 볼게요. 좀 더 쪼개서 보면, 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당겨서 보게 되면, 이렇게 당겨 볼게요. 이제 가까이 최근에 한번 자리를 보는 거죠. 최근에 올라온다면 만약에 여기 35만원대의 저항값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내린다면 이렇게 저항대를 또 하나 만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올라온다면 이렇게 올라온 자리가 형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러고 보면 이런 흐름을 하나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가늘게 그리니까
깨져버리니까 쭉 빠져버리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얘가 올라온다, 저항이 생겼죠. 그래서 얘는 현재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는 걸 알 수 있죠. 좀 더 내려온다면 이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이 라인까지. 그리고 여기를 보면 최근에 이렇게 지지하장이 교차했던 자리가 또 보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빠지면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게. 20만 원대 초반서부터 20만 원대. 그죠? 이렇게. 네. 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주봉을 보니까 얘가 저항값이 생기면서 고가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저항해서 아직 내려가는 그림을 형성하고 있다는 게 뚜렷이 보입니다. 근데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대한유화 이걸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잠깐 볼게요. 중형주에 있고요. 거래수입니다. 중형주. 거래수. 코스피 200개 편입돼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정도 돼요. 그죠? 1조 7천억. 오늘 1.8% 빠졌으니까 한 1조 7천억 정도 되는 것 같죠? 시가총액이. 자, 그러면 금호석유 얘를 한번 보죠. 얘를 한번 볼게요. 금호석유 이렇게 보면 석유화학산업. 그냥 대한유화니까 그죠? 금호석유는 대한유화요. 대한유화. 분기 실적 볼게요. 분기 실적 보면요. 자,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이렇게 4,300억에서 5,600억 정도를 이렇게 그 분기점을 보게 되면 실적을 매출액이 나타납니다. 영업이익도 괜찮아요, 그죠? 괜찮아요, 그죠? 당기순이익도 괜찮아요. 계속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작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도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실적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그죠? 올라갈 만한데 지금 주가는 밀려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기준을 보게 되면 여기 기준을 보게 되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다면 한 이쯤 거의 중간쯤까지 내려온 거죠, 그죠? 그래도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이 정도 내려올 수 있겠죠. 워낙 폭이 넓게 올라갔으니까, 그죠? 제가 왜 이런 정도는 내려올 수 있겠지라고 하는 초상적인 말을 쓰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적이 워낙 괜찮으니까 주가가 오히려 이거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실적이 괜찮은데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도 보면은 1조 7천억에서 그래도 최근 한 4년 동안 2조 5천억까지, 그 다음에 작년에는 1조 8천억 꾸준해요. 꾸준하죠? 영업이익도 보면은 그냥 꾸준합니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물론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회사 맞죠? 괜찮은 회사 맞죠? 근데 주가는 이렇게 40만원 찍고 좀 밀려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나 볼게요. SKIT, 수혜주, 대한유화 소폭 상승이 5월 12일 정도 되죠. 날짜가. 그 다음에 SK배터리 공격적 투자로 불림막 원료 판매 확대 기대품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대한유화, 그 다음에 어쩌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KI, 5월 11일 날 얘들 따라서 같이 한번 잠깐 내릴 적은 있던 것 같고요. 주식 매수 의견 유지, 이게 5월 17일 날 주력 석유화학 제품 수익성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죠? 대한유화 2분기 기초유분과 모노머 제품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확률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쭉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그다지 주가가 이 정도의 흐름을 바꿀 만큼 나쁘냐? 여기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모양새가 괜찮은데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월조일을 동시에 보면서 기준 한번 잡아보자는 거죠.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한번 보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면 여러분들도 뭐 하시겠죠? 자, 새로운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이 선 있죠? 제가 그리고 싶은 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가로지르는 선이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뭐죠? 여기, 주봉에서도 이렇게 가로지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2021년 일봉에서는 저 선이 나타나지가 않겠죠. 눈에 확 들어오진 않겠죠.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2020년 이렇게 가로지르는 2019년 가로지른 2020년 뜨는 거니까 공간상 보면 한 뭐 2019년 이쯤 되겠죠. 이렇게 가로지르겠죠. 대충 이런 정도로 가로지르겠죠? 이렇게.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선을 다시 한번 또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워낙 이 선을 타고 강하게 흘러갔었어요, 주가가. 그리고 빠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항 맞고 한번 떨어졌죠. 그리고 이 자리를 약간 여기서 음봉이 하나 났었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회복하려고 음봉이 났고, 눌림을 주고 왔으니까 이게 내려온다면, 이 라인은 무척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 거죠. 이 구역이. 실질적으로 이게 오버슈팅이 나서 갔다가 눌림의 형태가 돼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격대를 잠깐 뒤를 보게 되면 이 정도 가격대 23만원 정도 23만원 정도는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한유화는 실적이나 내용이 있어서 이게 이쪽으로 빠질 만큼 취약하지는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올라와서 쭉 올렸다가 여기 눌림을 주고 다시 이렇게 튕겨나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내려올 때는 그냥 두고요. 그럼 이게 계속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죠? 두고 그게 아니라 이 내려오다가 의미 있는 자리니까 여기가 이렇게 돌아간 다음에 이렇게 관심 있게 보자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미리미리.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뭐 이런 그림이 있죠. 일봉상으로 보게 돼도 이런 그림이 있죠.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런 식의 주가 흐름이 내려오다가 여기서 변곡을 주면서 이쪽에서 우상으로 들어가면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는 거죠. 이렇게. 얘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 지지를 받고 이 라인을 이렇게 저항했던 삼았던 자리가 지지하고 교차하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이런 형태. 월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오버슈팅에 변곡이 일어났다가 다시 눌림의 지지를 받고 다시 이렇게 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위쪽에서 보면은 35만원이 보이죠. 35만원이 보일 거고 아래는 23만원이 보일 거라는 거죠. 여기 35만원이 보이고 5만원이 보이고 23만원이 보인다. 자, 대한유화는 그래서 23만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신규 진입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만원 밑에서 놀고 자꾸 저항을 받는 모습이라면 대응해 주는 거죠. 손절을 한다든지 비중을 줄이거나 뭐 이런 대응의 기준이 하나씩 생긴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 대표가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같이 공부를 통해서 혹시 기술적 분석을 놓친 부분이 없나, 그리고 아래는 지지, 위에는 저항이 없나 이런 거 살펴보려고 하는 거니까 지극히 참고사항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문의 집 황철종 대표했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